출발 중심와이드에 출인합니다. 미국발 훈풍에 따른 상승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로선 반갑지만 또 한편 반갑지 않은 뉴스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런 모습이 보였지만 우리는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전일은 북한발 리스크 속에 장중 1980선도 위협을 받았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엔저 지속 또 14일 이벤트 데이를 맞아 변동성도 다시 한번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증시 마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럽 증시입니다.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긴장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일찍 내렸지만 그 낙폭 자체가 크진 않았습니다. 한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제는 S&P 500까지 사상 최고치를 턱 밑으로 추격하고 있는데 10포인트, 9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미국의 2월 고용 추세 지수, 고용의 선행지수격인데 5개월 연속 상승에 시장에 좋은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고용 쪽에 좋은 추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은 연준의 승리 선언은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 살펴드립니다. 네, 오늘 개장을 약 한 5분여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빠르게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훈 부장님의 도움을 좀 구해볼게요.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초가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하셨던 캠트로닉스 AS부터 들어볼까요? 네, 캠트로닉스 시초가 18,650원에 출발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200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장중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만 일단 이 캠트로닉스의 주가는 큰 변동폭이 좀 없었습니다. 조정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저점 밸류에이션 최근에 25,000원, 27,000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그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확대 수요에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더불어서 올해 계속적으로 좀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19,500원에서 20,000원 밴드의 목표가를 설정해 두시고요. 17,500원 하회 시에는 일단 좀 손절을 좀 시나리오 순서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일단은 보유하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주인 이오테크닉스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오테크닉스를 오늘 시초가로 좀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이 반도체 레이저 마커와 레이저 응용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4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설립 이래로 레이저 마킹 분야를 시작으로 드릴링과 커팅 이런 다양한 레이저 응용 분야에 진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PCB 이런 경기에 좀 부침이 심한 업종 중에 하나지만 이오테크닉스는 전반적인 성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 개선 기대를 좀 둘 수 있습니다. 후공급 장비 수요 증가를 좀 둘 수 있는데 작년에 당초 기대 이상의 좀 실적을 좀 기록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올해도 실적 개선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대만의 TSMC사가 신규 공장 투자를 좀 계획하면서 대만향의 후공정 업체들의 설비 투자 확대가 기대되면서 이오테크닉스의 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웨이프 마커와 더불어서 이 레이저 응용기기에 이런 시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오테크닉스의 사업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성장성에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오테크닉스의 주요 레이저 신규 장비 매출 증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존 그 주력 제품이 반도체 마커 시장인데 일부 정체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웨이프 마커 등의 그 신규 장비가 올해 실적 개선이 좀 견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장비 매출은 전체 매출의 73.5% 이상 차지했고요. 당초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이런 그 레이저 장비의 본격적인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 시장 진입에 성공한 이 다이신 장비 매출 증가 그리고 이 아무래도 레이저 장비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현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인데 올해 실적을 좀 성공하게 되면 매출액은 2,360억, 영업이익은 418억, 순이익은 35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생 EPS가 2,890원입니다. 현 주가 P가 12배 수준인데 도전 밸류에이션 1500원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43,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오테크닉스를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이오테크닉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한다면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하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 창출을 좀 목표로 하기 때문에 37,000원에서 37,500원 밴드를 좀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4,000원 하회씩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주셨는데 요것만큼은 조금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의 한마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큽니다. 최근에 IT 펀드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또 올해 이런 반도체 IT 부품들의 좀 강세가 좀 변형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 특히 이제 오늘 거래량이 이틀 전에 거래량 대비해서 한 50% 이상 증가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미련 없이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전일 조금 이틀 전에 장중에 한번 급등했었는데 그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조금 많이 되면서 밀리면 조심하자라는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시초가 공략화돼 손절가는 34,000원,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시초가 공략주 소개 강정은 부장님으로부터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0일 화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막을 이제 막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2000선을 겨우겨우 지켰었잖아요. 장중에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980선까지 위태위태했었고 코스닥도 530선을 위협받는 등 코스닥은 2%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은 뭐 별반 빠지지 않는 어쩌면 강한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때문에 코스피는 어제 저점인 장중 저점이죠. 1980선 정도에서 아마 앞으로도 하반 경직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여기서 더 올랐고 북한발 이슈는 어제 어느 정도 소화된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야말로 조금 올라주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그럴지요. 일단 오늘 출발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유스탁의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봐주시겠는데 플러스 출발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플러스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강하진 않습니다. 네. 0.16%는 상승한 2006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 1% 넘게 금상태를 보이다가 강한 꼬리를 타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일단은 단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80선이나 1970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것이 일단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1선하고 5일선하고 지금 완전히 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변동성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바라보면서 좀 앞으로 시장을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쨌든 차트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일단은 시장이 좀 양봉이 나와주면서 마감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2012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돼야지만이 좋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2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줘야지 다시 살짝 우하향하고 있는 5일선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직은 심리적인 요인이 조금은 부정적인 게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차가 오래간만에 1% 정도 상승 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신한지주 그리고 신한지주하고 기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약간 등락이 좀 다르게 모습을 띠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0.25%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 연속 상승세를 좀 6일 연속이군요. 6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특징으로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NHN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1.1%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외국인이 조금 150억 정도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한 마이너스 20억 정도, 한 30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 투자자가 140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어저께 되게 이례적이죠. 작년 12월 만기 이후로 단 한 번도 움직임이 없었던 국가 지자체가 2천억이 넘게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오늘도 그러한 것이 좀 연출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가 지자체가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강하게 시장을 좀 방어했다는 부분들, 또 어쨌든 선물 옵션 만기를 한 이틀 앞둔 상황에서 들어왔던 물량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국가 지자체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저께 들어왔던 물량이 그냥 단기 이슈에 그치면서 빠져나가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코스피의 출발 상황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냥 그럭저럭 좀 조용한데 오늘도 몇몇 방어주들이 좀 세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어제 낙폭을 많이 줄여서 마감을 시키더니 오늘 역시 오르면서 출발하는군요. 코스닥이 어저께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죠. 예. 2% 가까운 어떤 하락세를 보였다가 낙폭을 큰 폭으로 축소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0.48% 약보합권에 마감을 하면서 540포인트 지켜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0.47% 정도 상승한 542점, 현재 96포인트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폭을 만회를 하게 되면서 오늘 상승폭을 얼마나 확대를 시킬지 한번 체크 포인트로 관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장기적인 저항 구간이 540에서 550포인트 돌파 요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 계속해서 주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전일 잠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133억 그리고 기관이 239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하지만 개인들은 반대로 346억 정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투신, 연기금, 국가지자체 64억, 88억, 90억 정도 골고루 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관련 수급 구조가 오늘의 시장까지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침 쪽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에서 11억 그리고 1억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들은 오늘도 여전히 36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전히 투신 쪽 그리고 연기금에서 얼마나 매수가 들어온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셀트리 지금 현재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메가스터디만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이너스 0.33%, 마이너스 0.39%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태웅, 동서 그리고 CJ 홈쇼핑, 네오비즈 게임즈 그리고 동국 SNC, 그 GS 홈쇼핑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쪽에서도 어제와 같이 자전거 테마라든지 방산주 테마 이런 테마도 중요하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오늘 조금 추가적인 반등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출발 흐름이 좋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랩은 갭상승하더니 약간 밀리는데 그래도 아직 음봉으로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코스닥에 들썩이고 있는 테마까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일본 니케이 역시 상승이네요. 지금 9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1%까지는 아니지만 니케이도 요즘 뉴욕 증시 그대로 반영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때문에 환율이 또 혹시 일본 증시 조금 우호적으로 흘러가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빼놓을 수 없는 외환 시장 오늘 출발 사항도 역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보죠. 정경팔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진짜 11원, 12원 이렇게 가까이도 오르면서 1,100원을 넉 달 만인가 뚫더니 종가상은 밀리더라고요. 오늘 출발은 어떤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20전이 상승한 1,09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98원 30전까지 상승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96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달러원이 장중 1102원 80전까지 상승하는 강세를 보이는데요. 미 고용지표 호주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여파로 1090원 50전에 어제 개장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 북한이 판문점 전화 연락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출업체들의 내고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달러원은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미 고용지표가 비록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지만 아직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을 수정할 정도의 호조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중단 가능성이 주식시장보다는 외환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반영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지난 밤에는 달러와 강세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로화나 호주 달러 등 일부 해외 위험 통화들의 경우 달러화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러 원의 경우는 북한 관련 리스크가 다시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순매도 역시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수정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된 상태에서 북한 리스크와 엔원 하락에 대한 반응이 오늘 역시 달러원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장중 1,100원을 상향 돌파한 만큼 장중에 추가 상승이 시도가 될 경우에 1,100원이 다시 상향 돌파된다면 1,110원까지 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달러 N이 오늘 아침에 96.71엔까지 상승하면서 N1은 100엔당 1132원대까지 근접했는데요. 연 저점인 100엔당 1130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달러 N 96엔대는 뉴욕 증시 상승으로 인한 위험 선호 증가와 또 4월로 예정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인데요. 기술적으로 100엔 도달 가능성이 커진 만큼 N1 환율 역시 연 저점 갱신이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른 당국의 서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달러 매도에 부담을 느끼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수출업체들이 내구의 출하를 제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장을 통해서 달러 원이 1,100원대 안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능성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달러원 1,100원대 안착 여부 잘 보시고 무엇보다 원화 환율이 1,130원대를 깨고 또 연저점을 경신하는지 당국 개입 여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외환시장 동향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러스 출발 정말 오래간만에 한다. 그리고 쬐끔이지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코스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장한 지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코스피는 곧바로 하락 반전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날 어제는 또 낙폭 줄이더니 오늘은 플러스를 곧바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작전 타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님의 작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작전으로 임하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 주에 만기일이 좀 잡혀 있습니다. 만기일이 좀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기일 전후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일단은 뭐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좀 나눠보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크게 탄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부분들은 전일 외국인들이 좀 큰 폭으로 매도가 나온 이후에 오전장에 그리고 나서 바로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매수 우위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은 거래소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현재 2월 초부터 매수가 유지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수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과 그리고 많이 빠져서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수 방어형 섹터들이죠. 게임 섹터라든가 의료, 제약 쪽 섹터로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폭이 상당히 큰 시장인데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좀 눌림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2013년도 시장은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그려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수 방어형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고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제약 섹터들이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 스몰캡 종목군들로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 같은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올해 4가지의 포인트를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CGMP급의 신공장이 3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료약품 시장에 대해서 일본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만큼의 기술력을 일단은 확인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내 완제의약품의 매출의 증가가 되면서 일단은 성장 동력을 좀 마련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된다면은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거의 10,000건역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접근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을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만원권역까지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9,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1,500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종목은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적게 오른 그런 종목군들이 없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다가 게임 섹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만큼 이 수혜가 받는 섹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게임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럼 대부분 다 게임들을 하거나 웹서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일단 게임 섹터들도 올해 한 해 동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볼 때 올해 2013년도 시장으로만 보게 된다면 적어도 20% 이상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땐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강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4,0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저건 10만 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수익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9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동시만기 전까지는 조금 몸을 사려야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익이 나는 쪽을 볼 수 있다면 제약과 음식료, 오늘 화일약품과 게임비엘 추천 가격 설명까지 들려주셨네요. 이상 작전 타임 우리 주셨던 분은요.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 수 없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플러스,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한다. 이렇게 어제 종가 부근에서 보셔야겠고요. 코스닥만큼은 그래도 차곡차곡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일단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다 소폭씩 양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에 약속을 좀 드렸죠.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다. 먼저 코스피 쪽에는 특징적인 모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음식료와 제약, 앞서 우리 정재훈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그쪽 섹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어제도 이쪽에서 신고가가 좀 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한 부분도 네. 있고 또 이제 북한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음식료
업종 관련된 부분이나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힘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물론 시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사재기 옛날처럼 뭐 사재기 발생하지 않지만은 예. 어쨌든 뭐 만약에 그러한 것이 좀 더 확산이 된다라면은 뭐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보신다라면은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음식료 업종군들이 이제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 상승, 제품 가격의 상승에 대한 매출의 증가 혹은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다시 신정부가 접어들면서 약간 그런 기대감이 조금 상쇄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요새 기간 조정의 성격을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추세 상승보다는 그냥 박스권의 모습을 좀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 뭐 남양유업 같은 경우가 4% 정도 올라오면서 급등세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좀 띄고 있는데 일단 110만 원을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구간이 놓여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또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 남양유업하고 좀 비슷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급등세를 띄었고 오늘 2% 한 2.5% 상승을 하면서 매물대를 돌파시켰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오뚜기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뭐 그동안 음식료 업종을 좀 이끌었던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농심 그리고 대상 같은 종목군을 보신다면 여전히 조금 박스권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 다만 대상하고 농심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뚜기가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끌고 나간다라면은 이들 종목군들도 신고가를 연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의 움직임을 띌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있지만은 의외로 오뚜기라든지 뭐 농심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간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들 종목군들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즉석식품을 주로 판매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뭐 라면이라든지 즉석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의약품 업종군들을 보신다면 일단은 LG생명과학이 지난주 대장이었죠. 지난주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띠다 보니까 기타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도 특히 한미약품이 신고가를 연출하면서 뒤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은 일단 뭐 제약업종군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히려 이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로 인해서 조금 크게 뉴스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제약 업체들이 좀 더 기대감을 상대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어제 귀국하고 나서 이제 뭐 새 정치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출마를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뭐 기대도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일제히 좀 하락한다고요, 그쪽이. 네, 일단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감이 좀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린지를 지금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전에 어제가 그 안철수 전 교수가 그 노원병 보궐선거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근데 그 이전에 잘 보시면은 송호창 그 국회의원이 안철수 씨 대변인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미국에 다녀온 이후에 출마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미국에 출국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안철수 씨가 출마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어떤 그 출마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일어났던 시세 1차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가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어쨌든 뉴스가 나왔습니다.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시세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주가
주가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4월달 총선이기 때문에 4월 총선 전까지는 일단 안철수 관련 테마주가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대선이 있었고 그전에 총선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관련된 총선 테마든지 대선 테마들이 대선 전이란지 그리고 총선 전까지 갔던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총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맥 테마로 좀 마무리로 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선 쪽 같은 경우는 그 인맥 테마 그 외에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 테마 쪽이 연결이 됐었지만은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책 쪽과 연결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총선 테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철수 테마 아무래도 4월 총선 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그 만약의 경우에 출마를 철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뉴스에 의한 어떤 1차적인 시야가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빠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뭐 솔고바이오가 6%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써니전자가 4%, 뭐 맥커스가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크게 반등을 줬었죠. 그 변동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세도 강하긴 하지만 시세 꺾일 때도 강하게 꺾인다는 부분들을 아신다면은 이렇게 크게 빠진 이유 거기서 좀 답을 제가 보기엔 찾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싸이 테마도 불고 있는데 신곡 그리고 콘서트 개최 뭐 소식인데 오늘 시세는 어떻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싸이 같은 경우에 소속이 YG 엔터테인먼트인데 그쪽은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총선 테마와 마찬가지로 조금 싸이 인맥 테마를 해야 될까요? 참 그런 부분이 좀 참 아이러니컬한데 D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싸이 아버지 회사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데 DID 같은 경우 좀 갸우뚱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DID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DI 그리고 일본의 야마토 과학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DI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회사 개념이라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 때문에 좀 말도 안 되는 연관성 때문에 DI도 마찬가지로 크게 좀 들썩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싸이가 4월달에 총선도 있는데 4월달에 뭐 싸이 맥테마 연결시켜 본다면 4월 13일날 그 신규 앨범 발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뭐 DID 같은 경우도 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DI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상승하고 난 뒤에 좀 꺾이고 있는데 일단 그 앨범 출시 이전까지는 이 종목도 좀 움직여줄 것 같아요.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5일선과 같은 궤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가격 조정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DID. DID 같은 경우에는 뭐 DI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빠질 때 상당히 크게 빠지네요. 어저께 뭐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안철수 테마 그리고 싸이 인맥 테마 연결시켜서 봤을 때 테마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었죠. 혹시 또 경영권 분쟁 얘기인가요? 이 종목은 언제나 그것 때문에 올라서? 네, 오늘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신다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한 8%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1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왔네요. 보인다면 이제 신들러가 이제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세를 좀 띄고 있는데 근데 가처분 신청 아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신들러의 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들러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뭐 지분을 더 추가로 매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실적이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한 95,000원 정도, 95,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10만원에서 10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단순히 이런 이슈만으로 지금 움직인다면 결국엔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간다는 부분들 예전에도 그런 것들 많이 봤었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한 7만원대에서 13만원대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다가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제자리에 왔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트적으로 접근한다라면은 원래는 95,000원 돌파할 때 오늘 같은 날 원래 매수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구간에 놓여 있지만서도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슈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다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홈쇼핑 쪽이 연일 강세인데 무섭네요, 이제는 그 상승세가.
겨울철 수혜주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겨울철 수혜주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됐었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 좀 그 이전에 뭐 우스갯소리 좀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그 홈쇼핑 관련주들 실적이 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확고한 어떤 지휘력이라든지 그리고 방송 채널 확대로 인해서 GS 홈쇼핑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GS 홈쇼핑뿐만 아니라 CJ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현재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온 뉴스를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GS 홈쇼핑이 이전에 그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관 매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침 쪽에서 우리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4% 뭐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1분기 실적 그 시즌이 아직 멀었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홈쇼핑 관련주들의 어떤 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들 한번 좀 보면서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침 쪽에 CJ 홈쇼핑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CJ 홈쇼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홈쇼핑 지금 현재 전국 31만 6,7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그 상당히 긍정적인 계단식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어요. 27만 5천원에서 그리고 30만 정도 이렇게 4단 박스권인데, 이제는 29만 5천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단 박스권 29만 5천원에서 32만원 정도 박스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 계단식 흐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실적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좀 더 유입되게 된다면 32만원 돌파 좀 무리 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GS 홈쇼핑 같은 경우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요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뭐 작년 7월달부터 한번 볼까요? 작년 7월달 89,000원 했던 주가가 벌써 더블이 났습니다. 벌써 20만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네. 이런 실적 모멘텀 같은 게 더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어떤 가이던스가 잡히기 전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그 실적 발표 시즌이 한 달 정도 남았다는 부분을 볼 때 좀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CJ 홈쇼핑보다는 좀 GS 홈쇼핑이 나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말이 있듯이 아무튼 GS 홈쇼핑이 조금 그런 말과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전일 수급 특징주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일 기관이 프로그램을 앞서서 굉장히 시총 대표 상위주들을 조금 쓸어 담은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손바뀜이 사고팔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화면이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대로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전일 유가증권 시장을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삼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봤었는데, 네, 지금 화면과는 이제 요것이 이제 순매수 종목이 되겠고요. 이제 기관의 순매도 종목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요 종목들을 일단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전일 외국인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샀었던 뭐 삼성전자, 뭐 차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기관들이 그거를 좀 물량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약간은 이제 수급이 그 실적이라든지 네. 매출이 확인된 종목군들 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약간은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이 종목군들 좀 매수하던 부분들이 좀 네.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어저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확인이 되고 있던 종목군들,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는 또 이제 어쨌든 삼성과 샤프에 대한 합작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또 우리 CGV라든지 뭐 SK텔레콤 같은 종목군들은 외국인이 어저께 조금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조금 지수를 종목군들 좀 더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특성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차트를 계속 제가 SK 하이닉스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LG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뭐 CGV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추세가 한번 탄 종목군들을 계속 매수를 해주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원래 그게 이제 그들만의 매매 방식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약간은 이제 기관들은 어쨌든 지수를 좀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부담감을 암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좀 빠진 종목군 많이 빠졌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회사 자체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 급격히 좀 빠지는 종목군들, 단기적으로도 좀 오버로 좀 빠지는 종목군들은 한번 매수를 잡아주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어제 현대 글로벌
락피스라든지 뭐 현대건설 혹은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들 종목군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펀드멘털이 엄청나게 뭐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이라든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잡아주고, 오히려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면은 시장이 좋게 움직이면서 올라온다라면은 거기에 따라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잠깐 소식을 좀 보면요. 판매 정지가 들어간 제약주가 있네요. 한올 바이오파마하고 JW 중외제약. 예, 지금 리베이트 쪽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사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지금 판매 자체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잠깐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고 이 부분 유창희 대표님께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전일 코스닥 기준으로 수급 특징주도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실까요? 자, 전일 코스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순매수가 들어갔었거든요. 자, 최근에 이제 모이는 그런 종목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를 보면요. 유진테크와 파라다이스, 그리고 슈프리마, KH바텍, 게임빌이 있고요. 최근에 뭐 게임빌, 컴투스 추천이 이어지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오늘 조금 눌리지만요. KH바텍도 아주 쑥쑥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에 이제 외국인은 또 어떤 종목을 샀는지, 겹치는 종목이 있는지 보니까 일단 5위 안에선 겹치는 종목이 전일만 따져봤을 때는 없네요. 근데 바이오 쪽이 좀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CTC 바이오 5위, 바이로메드 4위, 그리고 1위는 코오롱 생명과학이고요. 2위가 동서, 3위가 이제 오늘도 신고가 내고 있는 매일유업입니다. 자, 코스닥 쪽에는 역시 이제 외국인 사는 종목, 기관이 사는 종목이 조금 다른데 외국인도 이제 조금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옛날에는 이제 IT 일색이더니만. 네, 일단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전 차이점을 보게 되자면 기관은 조금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어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게 되자면 일단 코스닥 기관 쪽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 같은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로메드, 뭐 CTC 바이오 이런 뭐 회사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단일 오늘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그 제약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제약 펀드, 뭐 이런 그 제약 육성 펀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어떤 그 투기적인 매매가 제가 보기 좀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 최근에 투신 쪽에서 14일 연속 현재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강한 매수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 뭐 기존의 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게 조금은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 어떤 신빙성을 좀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로메드, CTC 바이오도 상당히 좀 많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어떤 그 공통점은 기존에 있는 부분 외에는 어떤 다른 것은 좀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투기적인 매매가 지속이 되고 있다. 뭐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그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 어떤 그 특징적인 어떤 그 신규 뭐 모멘텀이라든지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닌가 조금 이런 의심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서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소식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자, 중국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음식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그 안 좋은 부분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조금 위생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고 품질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휴지라든지 그리고 분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그 메일유업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조금 호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얼마 상당히 좀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뭐 출산율 뭐 한 명 제한해서 이제 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수혜도 좀 낭량유업이나 그 메일유업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에서 뭐 각광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 보게 된다면 유진테크라든지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IT 부품주, 스마트폰과 그리고 올해 뭐 그 설비 투자 이런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는 3일 연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현재 6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 좀 돌아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6일 연속, 그리고 연극임이 최근 뭐 9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있다는 부분들 아무 특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하고 난 뒤에 일시적인 어떤 눌림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완만하게 우상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눌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빠르게 앞서서 제가 언급해드린 JW 중외제약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의 판매 정지 관련해서 대응
지원법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판매 정지가 한 달 정도 혹은 돈 내면 되는 거 한 달을 정지받거나 혹은 돈을 내거나. 네, 예. 뭐 한올바이오 파마가 조금은 이제 JW 중에 신약보다는 조금 더 개수도 많고 또 벌금도 있다 보니까 좀 장중에 좀 급락이 좀 나왔다가 네. 다시 조금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이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9,3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주간 다시금 뭐 박스권 뭐 최악의 경우라도 뭐 박스권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다. 추세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 이게 뭐 아예 뭐 판매 정지가 아니라 또 혹은 뭐 한 몇 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은 저조할 수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조금 오히려 한 만약에 진짜로 9,000원 초반까지 혹은 21선 이탈한다라면은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조금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매물을 돌파하면서 지난주에 장대 양봉으로 14,000원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리고 개수도 적어요. 한 19개인가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전체 모든 제품 판매 정지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약간은 아까 몇 개를 봤는데 약간 뭐 감기 관련된 종목 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또 환절기도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밀린다라면 5일선 부근이 14,500원 정도만 잘 지켜진다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일 코스피 코스닥 쪽에 나눠서 수급 특징주와 오늘 반짝이는 특징주 대응법까지 챙겨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장 조언을 들을 시간이 왔는데요. 아까 코스닥 쪽에 눌림목이 아닌가 얘기하셨던 정태근 팀장님의 조언부터 구해보죠. 네, 일단 눌림목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일단 좀 한 가지 걱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변동성 확대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올해 작년 3월달부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작년 3월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 당시도 545포인트를 돌파를 못했었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자 545포인트 가고 난 뒤에 변동성이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길어진다는 게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그러면서 주가가 좀 시세가 좀 꺾였는데 그리고 올해 9월달 10월달 이때도 바카라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었지만 중요한 것은 545포인트 전에서 변동성 확대됐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또 특징이 자 공교롭게도 545포인트 다가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변동성 캔들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전처럼 뭐 꺾일 가능성도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전의 경험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 확대 조심하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유 대표님은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사실은 만기 지나고 나서 코스피가 오히려 조금 빠르게 가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제 언급을 네. 나왔었는데요. 예. 저는 여전히 그러한 것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선물 옵션을 만기를 기대하며라고 약간 여운을 남기면서 좀 그걸 마감하고 싶은데. 다들 막 물량이 나온다고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글쎄요, 뭐 물량이 나올 거라면은 벌써부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어저께 외국인이 한 2,000원 넘게 물량을 좀 쏟아냈던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나온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뱅가드 리밸런스 작업이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물량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뭐 기간이라든지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도 앞에서 미리 줄여놓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잘 조금 안 좋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너무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변동성 확대를 조심하자라는 얘기와 긍정적인 선물옵션 만기를 기대하며의 관련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상 도움 말씀 주셨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빼곤 다 잘 간다더라 하는 글로벌 시장과 관련된 뉴스 속 숨은 한 줄의 의미를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유럽과는 좀 달리 출구 전략 준비 얘기가 한창인데 월가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 중에서 유명한 데가 블랙록하고 핌코라는 데가 있는데요. 원체 자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용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금리 인상은 아직 제로금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안 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미연에 지금은 이익이 없어도 준비를 해놓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FRB가 실제로 금리를 높일 때 수익이 낼 수 있는 거, 변동 금리채라든가 금리 스와프라든가 물가 연계 채권 쪽으로 좀 사들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약세 베팅을 해서 금리 인상 시 손실을 좀 해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크게 우려할 사항이었다면 어저께 미국장이 빠졌겠죠. 근데 어저께 미국장 이런 뉴스를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산운용가 운용사들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다만 때는 아직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만약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에 지금 맡겨져 있는 재해치된 돈이 1조 5천억 달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자가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상 전에 FRB 쪽에서는 연준에 예치된 1조 5천억 달러 시장에 풀어주는 작업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요. 그 돈이 풀리면서 금리 인상할 거라고 예상한다면 그 풀리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 물러났던 융커 전 유로그룹 의장은 유럽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전쟁이라는 게 비유적 의미의 전쟁입니까? 누구와 누구의 전쟁을 언급한 것인지요? 이게 뭐냐면 이 융커 전 유로그룹 의장은 이제 룩셈부르크 총리를 역임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유로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긴축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생한 게 뭐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데모가 이루는 아테네 시위 현장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한번 그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나치 유니폼을 입혀서 어떤 묘사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또 이번에 이탈리아 총선에서도 반독일 반 EU 정서가 표출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고 있죠. 근데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이탈리아 같은 오성운동 이런 데나 벨루스코니 같은 데서 오히려 당을 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재선이라든가 민족적인 감정을 유발시켜서 민족주의로 가게 된다면 유로존은 과거 1차 대전처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봤더니 1913년도 1차 대전이 있을 당시에도 유로존은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누구나 장담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와 같이처럼 지금 민족주의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보다는 좀 크게 유로존이라는 자체 하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가지 뉴스만 더 보겠습니다. 19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하게 되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중앙은행 이제 총재 지명자가 되겠죠. 추가 금융 완화를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좀 참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일본의 총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저께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무제한 금융 완화 방식을 당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 달 그 사람 취임한 이후 다음 달 3일하고 4일 사이에 금융통화위원회 그죠?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속도감이 있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파생 상품도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무섭죠. 이 파생 상품 잘못 따라가지고 영국의 배열공사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스키모토사 은행도 파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에서 이런 걸까지 한다겠다는 이런 얘기는 아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방하기위해서 나타난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도 양쪽 하나가 좀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 금통위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좀 약간 좀 조심하는 것도 다음 달 구로다가 그 총리 취임하고 난 다음에 금통위 후 그 모습을 보고 대응하려는 모습이 또 있고요. 22에서 지난번에 금리를 안 한 것이 아마도 구로다 총재의 모습을 보고서 대응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일단 통화정책회의에서 결론이 나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후에 움직일 것 같군요. 전일 시장에 대한 조언 말씀으로 1907, 80선 정도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앞두고 이제 수급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기대가 된다 하셨는데 사실 어제 장중에는 지지를 받고 2천은 지켰거든요. 오늘 조언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수급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갔다 왔지만. 개인들 선물 매수가 너무 많고요. 이 개인들 물량이 최소한 5,000개에서 6,000개 정도 환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 일단 시장이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개인의 선물 환매도와 기관의 선물 환매수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관이 현물 매수를 들어왔다는 거. 그것은 만기 이후 이번에 선물이 청산되고 난 다음 만기 이후는 기관의 의지가 상방 쪽에 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만기 날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만기 이후에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도 기대봄직하군요. 수급 분석까지 해주셨네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오늘 일장 조언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마감하겠습니다. 코스피 다시 약세로 돌아섰네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